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님 강의 너무 좋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고정으로 와주세요부터 시작해서 노트 꺼냈습니다. 이건 필기각 명강의. 아무래도 오건영 부부장님은 저희 식구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이에 저희 개업 멤버죠.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평론가입니다. 평론가님, 우리 오랜만에 꽁트 한번 갈까요? 저도 선배님 노래 10주 갖고 있어요. 매달 입금되니까 좋니? 좋아요. 자,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음원 투자 플랫폼 얘기인데요. 선배님 노래를 10주 가지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가 음악에 대한 투자 방법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금남 김영대입니다. 네, 음악을 이제 단순히 듣고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것을 넘어서서 투자를 한다고요? 덕질을 하면서 돈 벌자. 이런 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내가 음악에 대해서 어떤 마니아로서 팬으로서 어떤 감이 있을 네. 거잖아요. 이 탑백귀 있죠. 그렇죠. 네. 이 곡은 좀 더 잘 되겠다. 이 곡은 뭐 나만이 생각하는 어떤 역주행 예비 후보곡. 어머니건 사야 돼.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생각들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수치화하고 그거를 돈으로 또 만들어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사실 전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뮤직하우라는 곳, 뮤직 음모 효과음 나오나요? 네, 뮤직하우라는 플랫폼이에요. 마치 주식 시장을 모델을 방불케 하는 굉장히 흡사한 모델의 뮤직 플랫폼이 지금 생겨서 지금 엄청난 속도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상반기 누적 거래액만 1,148억이에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만 6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네. 지금 여기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 들어와 있는 아티스트만 120명이고 만 곡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계속 또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최근에 뭐 이 미술이나 음악 등에서 이 밀레니엄 Z 세대들이 이 단순히 작품을 감상을 하거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분산 소유하고 거래하고 싶은 어떤 욕망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반영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네. 팬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거기서 저작권 수입까지 얻겠다라는 방식인 겁니다. 일명 덕업일치인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이게 광고를 잘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저작권을 사고 판단하는 건데 정확히는요.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는 어떤 그 곡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티스트가 그걸 갖고 있게 되죠. 다만 이 뮤직하우라는 곳에서 그 아티스트에게 저작권료 청구권을 일정 부분 사오는 거죠. 저작권료에 어떻게 보면 일부 권리를 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주식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어 파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저작권료가 오르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차익을 수익을 얻게 되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어떤 노래가 있다 하면은 저작권을 10개로 쪼개서 그렇습니다. 그걸 만약에 10명한테 팔았다 하면 저작권료가 들어왔는데 1,000원이에요. 한 100원씩 나눠 갖는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옥션 시스템이 있고 마켓 시스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옥션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저작권이 올라오는 거죠. 경매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입찰금에 뭐 100% 대기금을 먼저 걸어놓고요. 거기서 그 가격과 수량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그럼 수수료 없이 딱 낙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제 경쟁이 많으면은 또 뭐 적게 낙찰받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마켓은 뭐냐면 거기서 다시 그 낙찰받은 저작권 이 권리를 갖고 다시 또 회원들끼리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시스템 안에 매수 호가, 뭐 매도 호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뭐 전일비, 뭐 현재가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현재 손익 판매 차이까지도 다 나와서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팔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를 나아가서는 뭐 예금이나 이제 적금처럼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요. 근데 사실 투자자가 제일 궁금한 건 수익률.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었습니까? 아직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것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어떤 곡들은 엄청난 인기를 얻지만 어떤 곡들은 그렇지 못하는 그 네.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일단 좋은 사례를 봐야 되니까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 신화를 쓴 롤린 같은 거. 예, 이거는 최초에 23,500원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게 최고가를 8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3,000배, 3,000%. 이거는 뭐 따상상 정도가 아니라 상을 몇 개 붙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곡이 다음의 롤린이다. 이 곡이 이번 여름의 히트송이다. 혹은 이 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큰 수익은 아니겠지만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본인만의 통찰이 있다라면 네.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탑백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지금 소속된 아티스트가 대략 한 13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들 말고 내가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예컨대 BTS 노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어요? 그거는 일단은 그 저작 그 권리 자체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등록된 곡을 투자를 하는 이제 네. 방식이 될 겁니다. 아마 그 이제 점점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아티스트 입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소위 말해 잊혀진 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잊혀진 곡들은 사실 그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다시 뭐 옥션이나 이런 판매를 통해서 그 곡들이 이제 저작권을 나눠 갖게 됐을 때 그 곡이 거기서 뭐 예기치 못한 큰 성공을 거둔다든가 할 때 이 투자한 사람들 마찬가지고 이 곡 자체도 다시 붐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네. 없는 거지만 이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안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뭐 5% 이상의 뭐 10% 가까이 그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금리 시대에는 굉장히 유망한 투자의 어떤 그 종목이 될 수 있다. 사실 3%만 돼도 요즘에는 뭐 적금들로 달려갔을 텐데 그러네요. 이게 극지 않은 복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 들어뒀는데 내가 타지 않은 만기가 그렇습니다. 된 적금일 수도 있겠는데 이 외신에서는 뭐 네. 금이나 이런 거보다도 앞으로 더 유망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 MZ 세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욕망,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소장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덕스러움이라 그러죠. 그 마니악한 감수성이 있는데 네. 그들은 제가 저번에도 NFT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술의 가치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높게 책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가치 평가, 거기다가 소액 투자라는 어떤 안정성과 또 그런 뭐 부담이 없는 네.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기치 못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특히 지금 2030 그리고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의 시장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네요.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